안녕하세요, 오라메필입니다. 오늘은 제작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와 기본 재료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제작기 영상 보시면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에 많이 당황하셨죠? 주로 옷 만들기에 대한 설명들 위주로 소개해 드릴게요. 제일 먼저 재단에 대한 이야기예요. 우선 자가 필요하고요. 재단 가위가 필요합니다. 원단을 잘라낼 때 재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. 다른 말로는 마름질이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이 가위 이름이 재단 가위예요. 패턴을 내고 그릴 때 식서 방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원단을 이렇게 풀어낼 때 풀리는 이 양쪽 끝 방향을 식서 방향이라고 합니다. 원단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. 보통은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요. 이 식서 방향이 대부분 옷의 세로 방향이 돼요.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 세로 방향이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을 푸서 방향이라고 해요. 이렇게 원단 폭을 푸서 방향이라고 합니다. 푸서 방향으로는 원단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긴 끈을 재단할 때는 푸서 방향이 아닌 이 식서 방향으로 재단해야 늘어나지 않고 끈이 깔끔하게 완성돼요. 원단의 방향에서 한 가지 더 용어가 있는데요. 바로 바이어스 방향입니다. 바이어스 방향은 식서 방향과 푸서 방향의 대각선 방향, 대각선으로 45도 각도 방향 두 군데를 바이어스 방향이라고 하고요. 바이어스 방향으로는 원단이 쭉쭉 잘 늘어나기 때문에 얇은 끈을 뒤집어서 끈을 만들 때, 그리고 테두리를 감싸서 만드는 바이어스를 재단할 때 이 대각선 방향으로 45도 각도인 정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을 하게 됩니다. 이런 빨간색 유연자를 사보시면 가운데와 양쪽 끝에 대각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선이 있어요. 이 선을 대고 그리게 되면 정바이어스 방향의 그림이 그려집니다. 저는 주로 끈 만들 때 바이어스 방향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.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초크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. 첫 번째로 기름 초크입니다. 이 기름 초크는 다리미로 열을 가했을 때 선이 사라져요. 이렇게 어두운 색의 원단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. 다리미로 열을 가했을 때 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선을 꼭 봐야 하는 경우에는 이 펜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요. 그리고 에어펜이라고 하는 초크펜인데요. 이건 시간이 지나면 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완성해야 되는 옷이면서 밝은 색의 원단일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. 그런데 만약에 밝은 색의 옷인데 내일 당장 사용해야 되는 옷이다. 그러면 이 펜을 사용할 수 없어요. 그럴 때는 흰색이지만 이 흰색의 기름 초크로 선을 그려서 희미하게 보이는 선을 보면서 대단하기도 합니다. 시침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? 이렇게 얇은 핀을 시침핀이라고 하고요. 원단의 여러 장을 겹쳐놓고 고정을 할 때 시침핀을 꽂아서 시침질을 합니다. 이렇게 시침핀으로 시침하는 경우도 있고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렇게 듬성듬성 시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바늘로 시침을 하는 것이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시침질을 해놓고 재단하고 움직이다 보면 이 핀에 찔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바늘로 시침을 해놓고 나면 좀 안전하게 할 수가 있죠. 제가 재봉틀에 항상 두고 쓰는 쪽가위, 뜯기칼, 가위, 라이터가 있습니다. 쪽가위는 실을 잘라낼 때 주로 사용하고요. 뜯기칼은 잘못 박았던 거 뜯어낼 때 쓰는 뜯기칼이에요. 이렇게 가운데에 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원단과 원단 사이의 실을 이렇게 뜯으면서 뜯을 수 있는 뜯기칼이에요. 그리고 이건 퀼트용 가위인데요. 원단을 바짝 잘라낼 때 주로 사용해요. 그리고 라이터는 끝을 그을 때 자주 사용합니다. 그리고 얇은 끈을 뒤집을 때 이 젓가락도 정말 많이 사용해요. 이렇게 생긴 기본 노루발은 다 알고 계시죠? 기본 노루발 외에도 기본 노루발보다 좁은 노루발이 있고요. 외노루발이라고 하는 이 기본 노루발에 한쪽만 있는 노루발이 있어요. 외노루발은 좌우 다 있습니다. 그리고 말아박을 때 사용하는 말아박기 노루발이 있어요. 여기에 원단을 끼워주고 박아주면 말린 상태로 박아지게 됩니다. 이거는 간격이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. 일반적인 말아박기 노루발보다 조금
조금 더 뭔가 많이 붙어 있는데요. 저는 이걸 시장에서 마라바퀴 노루발을 새로 맞춰서 만들어진 것을 사왔어요. 이거 사온 지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고장 없이 잘 쓰고 있고요. 한 25,000원 정도 줬던 걸로 기억해요.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브라더 7300A 모델입니다.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 재봉틀을 샀던 재봉틀이라서 애착이 많이 가는 재봉틀이에요. 박을 때 소음도 없고요. 프로그램 모드를 여러 가지 설정해 놓으면 원하는 땀수 그리고 속도로 조절을 해 놓을 수 있어서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. 박을 때 보면 소리가 정말 조용하죠? 다른 기능은 사실 오래돼서 생각이 잘 나질 않아요. 그래도 쓸 때마다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.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직선 박기입니다. 그리고 노루발에 반만 걸치게끔 딱 선에 맞추고 박으면 5mm 간격이 생깁니다. 이렇게 5mm 간격으로 바느질선이 생겼고요. 노루발만큼 띄우고 박게 되면 2cm가 되겠죠? 이렇게 5mm, 1cm 간격의 바느질이 생겼습니다. 그리고 1mm 상침이라는 걸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. 이 바느질선 바로 옆에 1mm만 떨어지고 박음질을 해줍니다. 네, 이렇게 바로 옆에 박음질선이 생겼죠? 주로 한복 바느질에서는 이 1mm 간격으로 다림질을 한다든지 상침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리고 마라바퀴 노루발로 바꿔볼게요. 네, 이렇게 생긴 마라바퀴 노루발입니다. 시작점을 살짝 잘라주고 이 홈에 자연스럽게 끼워서 돌아가게끔 간격을 맞춰주시면 원단이 말리면서 이렇게 마라바퀴가 되는 노루발이에요. 저는 주로 프릴 끝 처리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곡선인 부분에는 마라바퀴 노루발 사용하기가 조금 힘들어요. 그래서 끼끼 바느질이라는 걸 하는데요. 이렇게 곡선으로 잘라놓고 보여드릴게요. 시접을 1cm 접고 접은 선에 끝에서 1mm 정도 되는 지점을 박아줍니다. 이렇게 곡선을 접어서 박은 선 남는 시접을 가위로 바짝 잘라주세요. 이렇게 시접을 벌려놓고 가위날을 끼우고요. 네, 이렇게 바짝 잘라냈죠? 그 다음 이 시접을 접어서 박은 선의 왼쪽에 그리고 원래 몸판에 박히지 않도록 이 접은 시접 끝이죠? 여기에 박아주세요. 좁은 폭을 박는 거라서 연습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.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박음질 선이 두 개가 보입니다. 겉에서 봤을 땐 한 줄만 보이고요. 이걸 끼끼 바느질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요. 곡선에 끝 처리를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. 네, 여기까지 제가 자주 쓰는 용어들과 기본 재료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어요. 어때요? 도움이 좀 되셨나요? 이거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릴게요.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구독, 좋아요. 많이 눌러주세요.